부실 시공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떠오르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는데 현재 어떤 상태부터인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은 뭐 붕괴가 이제 멈춘 상태일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붕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장을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는 부분, 또 아울러서 이 현장은 어쨌든 이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GS 건설이라든지 국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떤 점검 내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 상황에서 좀 추가 붕괴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거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그렇군요. 특히나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둥 60%의 철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사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더 충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판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1995년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죠. 예. 이거와 거의 어떤 부실 면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점도 조금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가 이번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라. 근데 간단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슬라브 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 슬라브 판이 있고 보가 있고 그 밑에서 기둥이 이렇게 하중을 받쳐주는 건데 이 무량판 구조라는 건 무량판 보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슬라브가 있으면 기둥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브하고 기둥을 꽉 잡아주는 전담 보강근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군요, 사실. 안 꼽는 찐빵이죠. 예. 네, 그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여러 자재 부족 등으로 부실 공사가 잇따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정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에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는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어떤 구조적인 안전 문제, 그다음에 그 소방 화재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조적인 거나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전적인 책임이 건축사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구조적인 부분도 하청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 화재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소방기술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 건축사라고 하는 분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디자인의 전문가지 구조나 어떤 화재 안전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분한테 이 그 건축사라고 하는 그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란 이건 상당히 모순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건축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다분히 있었다고 저는 추정은 됩니다. 예, 어쨌든 좀 인적 재난에도 좀 영향이 있다,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공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방제나 재난을 하는 입장에서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는 거고요. 더더욱 그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것은 이게 심야에 붕괴가 됐다라는 거고 만약에 저것이 혹여라도 입주했을 때 저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사고가 삼풍백화점 이상 가는 그런 참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 시공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 부분만 저것이 부실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죠. 어떤 그 요리사가 10인분의 뭐 짜장면을 만드는데 5명 거는 같은 재료를 했는데 맛있게 만들고 5개는 맛없게 만들고 이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유추해 보면 전면 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늦었지만 안타깝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나아가서 네. 정말 또 걱정인 게 이 같은 동일한 시공사가 맡은 이 건설 현장이 83개나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조사가 예.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일부 조사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조사가 좀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더더욱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이 GS건설이 그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만 이런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참에 뭐 자재가 부족하고 뭐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현장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참에 한번 좀 자세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이번 사고, 뭐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의 아파트가 붕괴한 것과 상당히 닮아 보이거든요. 유사한 부분이 많죠.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이번 주차장 붕괴된 그 건물도 그렇고 다 이게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공법, 첨단의 공법,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공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일반화된 거고 현 그 건축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경험 있는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최소한 그것에 요구되는 그 원칙이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에 화정 아이파크도 전면 철거가 결정이 됐고 예, 이제 다음 주쯤이면 철거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네. 철거 과정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도 몇몇 그 철거 과정 중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죠.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 동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동이고 철거해야 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도 다양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민들이 옆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나 진동이나 안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그 합리적인 그 맞는 그 해체 공법을 적용해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께서도 그렇고 뭐 건축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사고들 모두 대형 건설사였던 점도 좀 그렇습니다. 충격입니다. 예, 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형 건설은 건설사라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적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예. 작은 그 건설업체도 사실은 더 열악한 경우는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사고가 정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